자, 비상 독서 4단원. 자, 인문 분야의 글 읽기. 자,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가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은 논설문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죠? 자, 논설문이니까, 자, 몇 단 구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 서론. 자,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을 갖고 있겠죠. 자, 특히나 이제 이 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앞에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는 자, 통시적으로요. 통시적으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혹은 인간에 대한 것을 어떤 순서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세기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서는요. 후반부에서는 자,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한번 대조해보는 자, 비교하고 자,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이 논설문에서 얘가 이제 이걸 근거를 대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일단 각각의 이제 철학자들에 대한 예시. 자, 예시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여줬냐면 비교를 했죠. 자, 비교와 자, 대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 비교와 대조 부분이 나오는 게 있다. 나와 그것.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그 관계를 대조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뒷부분에 자습서나 이런 데 보면 뒷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보시면 자, 서론에는 두 학자가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칸트고요. 자, 칸트고요.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나와 있는데, 자, 칸트와 소크라테스는 둘 다 뭐 서로 비교했다기보다 이건 약간 좀 공통적으로 이 둘이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냐면, 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인데,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죠. 칸트의 이 견해,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이 견해는 실제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소크라테스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의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됐으니까 이것은 뭐와 같지 않다? 자,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하는 질문들이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는 그렇게 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나에 대해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본론에 가면 자,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기원전 6세기. 자, 기원전 6세기 6C라고 씁시다. 자, 기원전 6세기에 지금 예를 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탈레스입니다. 자, 탈레스는 이제 우리가 과학자로 좀 많이 알고 있죠. 자, 과학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배울 건데요.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기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에 저는 학자들은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혹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궁금증을 가졌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인간과도 동떨어져 있어요. 그쵸? 자, 얘네들은 인간과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인간 쪽으로도 가지 못했으니까 나로는 더더욱 가지 못했겠죠. 그쵸? 자, 그랬는데 기원전 5세기가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난 거예요. 5세기가 이르러서 드디어 인간에 대한 탐구까지는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인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궤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다뤘지만 자, 굉장히 궤변은 약간 쓸데없는 이상한 말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다. 초보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인간까지 왔어. 자, 일단 인간까지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인간까지 왔는데도
자, 그래도 또 굉장히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자, 우리 모든 이 사물들은 결국엔 나를 통해서 지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감각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냐면 이게 나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연구가 되게 더뎠죠. 그래서 결국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온전히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이 나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어렵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유가 뭐였냐면 제일 먼저 자, 너무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나는 나는 결국엔 나만 알 수 있어. 나는 나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것을 이렇게 관찰하거나 감각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어려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자, 잡히지 않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하고 꼭 집어낼 수 없다. 자, 진짜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라는 걸 알기는 알지만 내 진짜 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뇌에 있나? 심장에 있나?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딱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이게 선생님이 이게 짭지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를 나라고 인식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이게 발달이 조금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자기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조금 발달이 더뎌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참 연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왜? 개별적이기 때문에 나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있긴 한데 진짜 나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나를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 자, 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본론 1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마음의 눈입니다. 내성은 자, 마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완벽하냐? 아니야. 얘도 한계를 갖고 있어. 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느냐면 내가 인식하는 나,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는 결국에 그 내가 여지껏 했던 경험들의 집합체라는 거야.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감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뭐 만져지고 보고 이런 것들만을 모아놓은 것이 내성으로 바라보는 나인데 그건 본질적인 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내성에서 보면 여기서 휴미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계를 제시한 첫 번째 학자가 바로 휴미입니다. 휴는 경험, 자, 자신의 경험의 집합만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내성으로 보는 것이 완벽하게 자기 나를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샤르트르도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무 머네요. 왜 이렇게 쓸 게 많죠? 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 너무 쉬워요, 이 제시문이. 그래서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샤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의식의 옹달샘 속에 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 자, 얘가 지금 얘기한 이 철학은 약간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비유적으로 나를 찾는 것은 조약도를 찾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그런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야. 내가 기억을 해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넘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아팠었어. 예전에 과거에. 그러면 그때 그 아픔을 느꼈던 나. 그쵸? 과거의 나. 자, 과거에 그 아픔을 느꼈던 나가 진짜 나이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경험일 뿐이고 그걸 진짜로 그걸로 느꼈던 그러니까
그걸 경험으로 만드는 진짜 본질의 내가 있을 텐데, 그냥 여지껏 감각하고 경험했던 것들만 쌓아놓은, 이걸 모아놓은 것만으로는 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경험을 한 진짜 나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 경험을 한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진짜 나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예로 설명을 했잖아. 자, 예를 들었어요. 뭐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그럼 나는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넘어져서 아팠어. 근데 이 아프다는 이 경험이 결국에 나를 구성하는 완벽한 나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 이 경험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거야. 자, 봐봐. 기차 속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 분명히 기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나는 움직이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볼까? 지구는 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돌고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돌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잖아. 경험이라는 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경험의 집합체로만 보면. 오케이? 자, 그래서 흉과 샤르트르가 내성으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나에 대해서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다면 진짜 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다른 시각에서 보자에서부터 이제 본론 2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론 2는 다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건데, 자, 다른 시각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관계야. 자, 이 본론 2를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한 것이냐면, 나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과 있는 상황에서는 선생으로서의 나야. 근데 선생으로서의 나인데, 그게 이제 관계로 한번 해보자. 자, 학생과 선생의 입장에서의 나인데, 내가 이 국어 선생이라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된다고 해도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상황은. 그치?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런 관계, 이런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상대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유일한 존재로서의 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은 상대적인 아인데, 이 상대적인 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니까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대적이라고 하겠지? 나는 그것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너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그것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대체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가 너와 관계를 맺을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혹은 개인적이며, 그 다음에 이건 대체가 가능하지 않아. 자, 대체라고 하는 게 뭐야? 다른 걸로 바꿔뛸 수 없다는 뜻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 두 가지 개념을 상대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어떻게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비교 대조할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키워드들을 모으는 게 좋죠. 그쵸?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에서부터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본론 2에서 나를 발견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자, 그러니까 이 둘이 다 뭐야? 자, 이게 다른 존재. 자, 존재와의 관계인데, 다른 존재가 이렇게 그것과 나가 있는 거야. 너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부번은 자신해져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내성으로 나를 알 수 없었지. 내성은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보려고 한 거야. 근데 지금 성공했어? 실패했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 나를 살펴보는 걸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계 속에서 알아봐야 한다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보는 거 실패.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를 한번 정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랬는데, 자,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거야. 자,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어. 자, 3인칭. 그 사람, 그 학생, 그 여인, 그 남자.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면 뭐 그게 너와의 관계가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봐요.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름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치? 이름으로 존재하자.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게 결국 뭐야? 3인칭이란 뜻이지. 그치? 자, 이 대상이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의 관계. 학생 1, 학생 2, 학생 3.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이건 3인칭이잖아. 그치? 자, 이거는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 있어. 학생을 부를 때 너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 그치? 자, 너라는 관계 아주 유일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하지만 보통 대개 한 100명 정도의 학생을 두고서 학생 1부터 학생 100까지를 살펴봤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거야. 자, 왜냐? 그때 나는 뭐로 존재하는 거냐면 선생의 나, 선생인 나로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부, 나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치? 근데 이게 온전하게 합쳐진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의 나만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란 말은 그 말이야. 그래서 국한되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한다라고 했을 땐 나는 그걸 소유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진, 그리고 뭐 내가 선생으로 존재한다면 되게 나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선생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죠. 자, 유한하다. 그 다음에 얘는 일부일 뿐이고 전체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것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과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선생님이야. 내가 선생님이야. 근데 다른 선생님이 와도 선생님이잖아. 그치?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는 인격 전체이며 그 다음에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한 게 너와의 관계야. 그래서 얘는 유일한 존재야. 자, 유일한 존재이며 자, 그리고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조건이야. 이거 우리가 밑줄 꼭 치셔야 됩니다. 이 너도 완전 너라는 온전한 존재로 있어야만 나도 온전한 존재의 나로 있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 아까 얘기했었지? 자, 일단 학생들이 이름으로 존재하고 학생 1부터 100으로 존재하면 그거는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선생과 나가 완전히 유대를 해가지고 온전히 나를 드러낸 상태로 있다고 하면 너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너가 된다는 이 그것과 너는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것이었다가 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자,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 관계지만, 그래서 차등의 관계가 있지만, 자,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또 차등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자,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이다. 그래서 차등이라는 건 얘가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지만, 자, 얘는 굉장히 동등하게 존재하게 동격 관계이기 때문에, 자, 동격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이다. 자, 이렇게 모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나와 너가 된다고 하면,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것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또 예시가 나와 있어요. 회사의 직원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뭐죠? 자, 거기선 직원이라는 정체성의 나로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것의 관계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선 집에 가서 아빠의 나를 얘기했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빠라는 정체성도 제가 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 아빠라는 정체성 하나만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는 아빠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 아빠라는 존재는 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 그리고 게다가 이 아이 자체도 굉장히 자기를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가 만난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자, 거기 아이가 아빠고 그러고 달려오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때 A와 I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와 같아. 왜냐면 나와 너가 있잖아. 얘도 나로 존재해야 되고 얘도 나로 존재해야 돼. 그래야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아빠라는 정체성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하는 관계, 그거를 진짜 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자, 이건 아까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접근은 그냥 되게 표면적인 접근이야. 진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으로 가는 그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무슨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인간, 이런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인간이 있겠지. 근데 그건 나라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야? 그것에 대한 지식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소크라테스랑 칸트가 했던 인간이라는 질문 있잖아. 그거는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궁금해하는 건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가 없다. 지식이 아니야. 지식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거야. 그쵸? 왜냐면 나의 총동원, 나라는 정체성이 모두 총동원되는 어떤 상태.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지식 이상이에요. 지식이 일으킬 수 있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모두가 총동원돼야지 나가 된다는 거지. 그건 뭐야? 어떨 때만 드러난다고? 너를 만났을 때만. 그러니까 나와 나가 만나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라고 하는 나와 학생이라는 너가 있는데 이 학생이 인격 전체를 동원해서 나를 대하면 그때는 서로 나와 너의 관계, 각각 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치?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만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주위를 돌려보자. 상대방에게 너는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라고 해서 거기다 의문 형태로 해서 이 독자들에게 의문을 던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던져줬지.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자, 이게 선생님이 이해는 다 했지? 선생님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치? 읽을 때 엄청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닐 거야. 내가 아까 전개 방식 얘기했던 거니까 꼭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각 학자의 사례들을 나열했고, 그 다음에 비교, 대조했고, 그치? 예시를 많이 사용했고,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작품이 조금 있어요. 관련된 작품이 뭐가 있냐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 알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봐봐. 거기, 이 김춘수의 꽃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을 적용하면 바로 너가 되는 거야. 진정한 자아를 느낄 수 있는 온전한 너. 그게 이게 꽃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작품으로 뭐가 있냐면 수호제기라는 작품이 있어. 수호제기. 자, 이건 수호제기 정약용의 작품이지. 자, 수호제기에서 이게 나를 지키는 집이잖아. 그렇지? 나는